여러분 혹시 72세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죽기만 기다리던 할머니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해줘도 소용없고 자식들이 뭘 해줘도 반응이 없던 그 할머니가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예요. 이영숙 72세.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까지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 6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처럼 인생 막바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할게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하버드 의대가 80년간 724명을 추적해서 밝혀낸 장수의 진짜 비밀과 일본 100세 할머니들의 실제 생활 루틴까지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72세라고 하면 믿어지세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50대 후반으로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3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6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TV만 보면서 정말 죽을 생각만 했어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고 자식들이 와도 대충 응대하고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줬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산송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는 새하얗게 변해서 헝클어져 있고 등은 구부정하고 체중도 10kg이나 빠져서 앙상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하다는 걸. 그래서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변화를 시작한 나이가 69세였어요. 69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72세인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만약 누군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간 724명을 추적 조사한 역사상 가장 긴 성인발달 연구 결과와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 실제로 100세를 넘긴 분들의 생활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무려 87세라고 해요. 즉 65세는 이제 인생의 4분의 3 지점일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그냥 늙어가기만 하면서 보낼 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70세 이후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3%나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년이나 더 길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죠. 혼자 남겨질까 봐 무서우시고 치매 걸릴까 봐 두려우시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되시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핵심은 고동력 마스터하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우시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47%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실제로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노인이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동력을 기른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고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창조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전략적 독서예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독서하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 낮았어요. 더 놀라운 건 독서량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시간씩 책을 읽어요. 처음에는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집중도 안 됐는데 지금은 한 달에 5권씩 읽을 정도가 됐어요.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졌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70세에 새로운 분야 도전하기예요. 저는 70세에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는데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처음 3개월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선도 제대로 그을 수 없었고 색칠도 삐뚤빼뚤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2시간씩 연습했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그림 선생님이 됐어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고령자들의 89%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답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 번째 방법은 SNS 소통하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자녀들한테 수십 번씩 물어보면서 천천히 익혔어요.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옛 친구들과 연락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제 그림 작품도 공유해요. 50년 전 고등학교 동창들을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런 소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번째는 소모임 참여예요. 저는 독서 모임과 그림 그리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책도 함께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해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대화도 술술 나오고 서로 배울 점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까지 절반 정도 진행됐고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핵심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핵심은 근력 유지예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80세가 될 때까지 근육량의 25%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해요. 하지만 올바른 운동을 하면 90세에도 혼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노인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해요. 하루로 나누면 약 20분 정도인데 걷기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동네를 산책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에요.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스트레칭만큼 좋은 게 없어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권장하는 노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따라 해보시면 좋아요. 목과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각각 10초씩 3세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해요.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걸 생각하시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굽혀 펴기, 스쿼트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 감소를 7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일주일에 3번씩 집에서 15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스쿼트를 20개씩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니까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네 번째는 균형 감각 훈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70%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이라고 해요. 간단한 균형 감각 훈련으로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돼요. 저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텼는데 지금은 30초 이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세 번째 핵심은 저장력 향상이에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장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2% 높았어요. 저작 행위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저작법은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저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는 연습을 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요. 또 음식의 맛도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서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치아, 건강 관리예요. 8020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80세에 20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8020 운동을 실천한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충치나 잇몸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는 치과 가는 걸 미뤘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도 대부분의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이에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닦는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또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 청소가 어려우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침 분비량 늘리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구강건조증이 생기기 쉬워요.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비량이 줄어들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줘요. 껌을 씹거나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침 분비를 늘릴 수 있어요. 저는 무설탕 껌을 자주 씹어요. 저장력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침 분비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죠. 지금까지 80% 진행되었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간 724명을 추적 조사해서 밝혀낸 인생 최대의 비밀이에요.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성인발달 연구예요. 8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장수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어요. 더 놀라운 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빨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목적의식 갖기예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 이키가이, 즉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져요. 봉사활동, 손자녀 돌보기, 취미활동 등 무엇이든 좋으니 나만의 목적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를 자극해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비밀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아요. 다섯 번째 비밀은 평생학습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뇌는 쓸수록 발달하는 기관이에요. 여섯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일곱 번째 비밀은 웃음이에요.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실제로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웃으세요. 정리하면 핵심은 7가지입니다. 첫째, 고독력을 길러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만들기. 둘째,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하기. 셋째, 천천히 잘 씹어 먹고 치아 건강 관리하기. 넷째, 따뜻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다섯째, 삶의 목적과 의미 찾기. 여섯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웃음 잃지 않기.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8년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69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